예, 안녕하십니까. 한화정밀기계 이강인 팀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드릴 내용은 SMT 매뉴팩처링의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그 GMS에서는 그 오토메이션 월드, 자동화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현재 SMT 제조 환경에서의 그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수준, 그리고 향후에 전개 방향,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크게 제일 먼저 SMT 개요에 대해서 SMT가 뭐냐,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몸에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시는 전자부품,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제 어떤 그런 기술인데요. SM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매뉴팩처링, SMT 제조보다는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조금 더 브로드한 개념의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어떤 목적,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기술들이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SMT 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SMT라는 게 Surface Mount Technology라고 표면 실장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옆에 그림에도 PCB가 이제 보이는데, 이 PCB 위에 그 전자부품들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실장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기술인데요. 보시면 이제 중앙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PCB가 있고, PCB 위에 그 저항, 컨덴서, IC, 그리고 커넥터 같은 이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을 위치에 올려놓고 납땜을 하는 건데, 자동 납땜을 같은 거죠. 그 솔더 페이스트 위에 정확 부품을 올리고 이제 굳히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SMT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동영상이 실행이 보시면 중간에 공처럼 생긴 게 이제 그 리드고요. BJ라고 하는 부품의 리드고, 중간에 계속 녹고 있죠. 이게 솔더입니다. 지금 이게 PCB 위에 부품이 경화되는 이제 붙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SMT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SMT 기술이라는 게 그 전자부품을 PCB 위에 잘 이제 자동으로 납땜을 하는 건데, 어떻게 최근에는 바뀌었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계가 계속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전자 부품을 PCB 위에 인식을 한 뒤에 PCB 위에 정확하게 이제 마운팅을 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작업자가 이제 수동으로 납땜을 했던 그런 공정들이 현재는 저렇게 자동화가 돼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을, 그러니까 칩을 PCB 위에 마운팅 한다고 해서 칩 마운터라고 부릅니다. 이 공정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그 베어 PCB 위에 아무것도 전자부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자동화 설비들의 컨베이어를 타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그 PCB 위에 그 페이스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솔더를 메탈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린팅한 결과를 정확하게 그 랜드 위에 프린트가 됐는지를 검사하는 SPI 검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대로 이제 도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그리고 그 프린트된 그 솔더 위에 칩 같이 이제 작은 부품들을 고속으로 실장하는 마운터가 있습니다. 고속 마운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큰 부품,
혹은 큰 IC들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실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칩 마운터가 있습니다. 마운팅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제 위치에 정확하게 마운팅이 됐는지 검사하는 AOI 검사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그 솔더를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일반 납처럼 이제 굳히는 그런 리플로 오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이 부품이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로딩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SMT 공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공정들이 제조 과정에서 스마트 매뉴팩처링으로 얼마나 진화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현 수준, 그러니까 SMT 제조를 포함한 이제 일반적인 제조 업종에서의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현 수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에는 제조사의 제조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지금 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게 쓰고 많이 버는 게 이제 목적이죠. 이제 그러려면은 제조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이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좋아야 된다. 가능하면 인건비를 좀 적게 쓰고 싶다. 무인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컨셉을, 세 가지 분야에서 스마트 매뉴팩처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는 게 좀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현실적인 이제 제조 환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수준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전문가 집단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한 11개 정도는 현재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현재 생산하는 품질을 좀 리얼타임으로 좀 모니터링하고 디텍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어떤 기술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협력,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이나 원격 서비스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커맨드 센터, 그리고 그 자재 이동, 물류 같은 것들을 좀 자동화시키는 스마트 컨베이언스, 그리고 자재 창고를 자동화시키는 웨어하우스 솔루션, 그리고 그 공장에 있는 유형의 자산들이죠. 설비와 뭐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뭐 로봇, AGV, AMR 같은 이제 어떤 자동화, 어떤 뭐 솔루션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윈과 뭐 최적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면, 현재 기술들은 조금 이제 여력이 있는 뭐 중형 혹은 대형의 이제 제조사들이 뭐 이제 좀 중심이 됐다면, 25년을 전후로 해서는 아마 이런 기술들은 제조 환경에서 일반적인 어떤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어떤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간단하게 검토해 봤다면, 이제 그런 기술들이 SMT 분야에서는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조 환경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산 계획이 있습니다. 생산을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된 생산대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준비를 합니다. 생산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이 끝나면 그 다음 생산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변경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퀀셜하게 쭉 진행이 되고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자재가 생산이 멈추지 않도록 자재를 적시에 공급을 해주고, 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진단을 해주고, 원격으로 혹은 현장에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 이렇게 크게 한 8개 정도의 워크플로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SMT 제조 현장은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하게 보시면, 이 앞에서 이제 공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조 라인이 있습니다. 단위 설비로 뭐 생산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생산 유닛이 될 텐데, 이런 제조 라인들이 있는 이제 샵플로어가 있고,
작은 업체들은 이제 한 두세 개의 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형사, 대형 전자회사나 아니면 이런 SMT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 수백 라인 정도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대형사들이 있습니다. 샵플로어가 있고 생산 계획과 인력 관리를 관리하는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리고 생산 준비를 위해서 작업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룸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효과적으로 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셋업 에리어가 있고, 자재 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생산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원격으로 공장 밖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 SMT 쪽에서 뭔가 이제 지능화 공장을 구현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연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제 세상이 됐는데요. 생산 현장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 공간들을 전부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공장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생산의 요소, 그러니까 사람, 설비, 자재, 그리고 생산 방식들을 상호 간에 연결을 시킵니다. 요새는 이제 모바일 기술이 좋아져서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설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연결의 기본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모으고 사용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레이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의 소스가 되고,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타겟이 되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영역, 피지컬 레이어가 될 수 있고요. 이 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필요 없는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클렌징 해주는 이제 어떤 레이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모으면 결국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프로세싱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AI 같은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뭔가 이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레이어가 있습니다. 어널리틱스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면 최상위 솔루션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된 내용은 다시 이제 역으로 설비나 아니면 주변 기기들의 어떤 커맨드 형식으로 이제 액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이 공장 안에서 클로즈 룹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역시 그 요소 기술들인데요. IT 기술, OT 기술, M2M, 모바일, 그리고 CPS 이런 종류의 기술들이 이제 적극 도입이 돼서 이런 데이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스마트 SMT 솔루션이 진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브로드하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떤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걸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 경력자의 어떤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담아보자라는 엑스퍼트 시스템이 이제 좀 유행이었다면, 몇 년 전까지는 생산의 현재 시점에 이제 최적화를 시켜보자라는 게 이제 옵티멀 프로덕션의 단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앞서서 계획 단계에서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스케줄링을 하고, 그리고 설비 또는 자재들이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분석을 해내는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을 좀 단축하는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풀어야 되는 그 문제 영역을 단위 설비에서 라인으로 넓히고 공장으로 넓히고 해서 대상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제 사례를 현재 SMT 제조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계획, 생산 준비, 그리고 프로덕션, 그리고 기존 어떤 생산의 모델 변경 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산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생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제일 그 네 번째, 보통은 생산 현장에서 그 계획대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긴급한 생산 물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설비 고장, 이런 그 비예측적인 어떤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기존의 생산을 유지시키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주는 솔루션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저희 고객사 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 같은 물종을 생산하는데 생산 계획 변경만으로도 전체 생산성이 한 15.8% 정도 개선된 효과가 있습니다. 15.8%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예를 들면은 6개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1개 라인 정도를 더 추가로 생산하고 있는, 15%면 한 6분의 1 정도, 16%면 6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요. 이제 그 정도의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생산 준비는 생산을 위한 설비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가동이 돼야 되고, 그 가동 정지 없이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외부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 생산 준비를 위한 툴은 SMT 쪽에서는 자재를 공급하고 생산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최적 생산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전에 그 PC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 생산을 진행해보고 생산이 적합한지 여부를 다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생산을 개시하면 이제 중요한 건 가동 효율을 높이는 부분과 그리고 생산의 품질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M2M 기술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서 고품질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M2M 기술이라는 거는 예전 같으면 이제 단위 설비에서 품질 개선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 기왕이면 그 전체 라인에서 이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검사기의 어떤 데이터들을 직접 생산에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머신과 머신 간의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생산 품질을 높이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 체인지 오버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산 라인에서 어떤 핸드폰이 됐든 TV가 됐든 하나의 품종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모델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기존 같으면은 다음번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라인을 설비들을 다 정지를 시키고 생산 준비를 해서 새 모델을 생산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비효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장비가 정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 모델을 순차적으로 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재 관리 부분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계속 생산을 하다가 부품이 부족한 경우, 생산을 위한 이제 아까 저항이나 컨덴서 이제 이런 부품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설비에서 자동으로 자재 창고 쪽으로 그 보충 명령이 나가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그 어떤 선반인데요. 스마트 선반이라고 하는 그 해당 부품이 있는 곳에 그 LED가 점등이 켜져서 작업자가 다른 부품을 잘못 가져가지 않고 그냥 바로 찾기도 쉽게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
그 우리 생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들이 뭐 앞에서 이제 저 차트에서도 보시겠지만 작업자의 작업 시간이 한 70% 정도가 개선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생산 설비와 그 생산의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 데이터들을 필요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이제 기능들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생산성이 한 5.7% 정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지면서 설비와 생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뭐 설비의 문제인지 공정의 문제인지 뭐 사람의 문제인지 작업자의 문제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문적인 그러니까 숙련자의 어떤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솔루션은 이런 생산의 데이터들은 중앙에서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MES라고 하는 이제 고객사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이 데이터들을 연동시켜주는 어떤 프로토콜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제조사에서 뭐 쉽게 그 많은 데이터들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전체 공장에 있는 설비들의 상태와 그리고 그 뭐 유지보수 상태와 그 다음에 계획들을 관리해주는 통합 메인터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기능은 그 현장에서 그 수리를 담당으로 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업무에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80% 정도 절감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아졌는데 저희 엔지니어들이 고객사 현장으로 직접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설비들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대응해주는 이제 원격 서비스 솔루션 같은 부분들이 올해는 크게 증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나 모바일 기반으로 원격지에서 설비를 실제로 보고 데이터를 획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능들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SMT 제조사들이 보급이 되어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현재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는 게 어떤 자료상으로 있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SMT 분야에서는 많은 제조 영역에서 범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같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사용하기 쉽고 적응하기 쉽게 플랫폼화로 계속 준비를 하면서 고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자동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제 기술적인 비용들이 상당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극도로 절감이 돼서 줄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 한 5년 정도를 보면 앞으로는 그 단순 반복적인 어떤 작업, 그리고 영역 간의 이동,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무인화가 될 것 같다. 경험과 분석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AI가 대체할 것 같고,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협동 로봇, 그리고 AGV, AMR 같은 이제 로봇들이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큰 대형 업체들은 이미 이런 기능들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PS 부분이 강화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그 데이터들이
그 상위로 올라가는 그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PC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정확도가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이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응하는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스마트 매뉴팩처링, 뭐 인더스트리 4.0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술 기반의 어떤 드리븐이었다면은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대형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 중소형 업체들조차도 이런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가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시장에서 범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정밀기계 이강인 팀장님의 강연 함께 들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강연하실 때 초반 때 저희가 좀 시스템에 약간 조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당황하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말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하나정밀기계에서도 아무래도 좀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좀 네. 있을까요? 이제 저희 같은 업체들이 제일 이제 크게 부딪혔던 어려움은 일단 전체 제조 환경이 조금 더 침체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아마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현장 고객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엔지니어들이 직접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초부터는 원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격으로 사실 잘 되면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 원격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원격으로 인한 이런 지원들이 뭐 코로나로 인한 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원격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거리적인 어떤 제한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비스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의외로 개선이 되는 이제 이유는 그 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 있는 경력자가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는 조금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조금 효과를 본 고객사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전환이 바뀌어도 아마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저만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네. 받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좀 네. 기다려야 되는 인내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네. 원격의 시스템이 잘 안정이 되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좀 더 숙련된 또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또 서비스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S&P 제조 공정에서의 스마트 솔루션 소개였는데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 추진하고 계신 주요 업무도 역시 이와 관련된 건가요? 네. 이제는 장비 제조사가 단순하게 이제 장비만 파는 게 아니고 이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정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고객사가 불편한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솔루션 형태로 대부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뭐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체 장비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장비 회사이긴 하지만 이 장비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같이 포함해서 턴키죠. 턴키로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해 주신 뭐 주제 이외에도 혹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기술이 제조 쪽은 이제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이 보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는 전 세계에 설비를 팔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조금 더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라는 말을 붙이기 애매한 정도로 현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범용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의 SMT 쪽이죠. 예,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네, 지금까지 한화정밀기계 이강인 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